예, 안녕하세요. 코스타라다무스입니다. 오늘은 2024년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트렌드를 좀 함께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을 2024년에는 XXX가 묻은 코인이 뜬다라는 걸로 주제를 잡아봤어요. 그래서 많은 이제 뭐 벤처 캐피탈이라든지 아니면 투자 회사에서 2024년도에 대한 투자 인사이트를 공유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유명한 해시드라는 투자사의 2024년 투자 인사이트를 한번 간단히 살펴보고요. 거기에서 파생된 코모스가 생각하는 7가지의 XX를 같이 살펴볼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거에 대한 정리를 하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4년 해시드 투자 인사이트 관련해서 좀 같이 볼게요. 그 전에 앞서서 해시드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히 좀 준비를 해봤어요. 2017년도에 6억 원의 자본금으로 시작을 해서 1년 반 만에 2,500억 이상의 큰 규모 자산을 운영하는 크립토 펀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투자 조합을 만들어서 운영까지 하고 있는데요. 뭐 네이버, SK, LG, 하이브, 크래프톤 등 대기업들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 돈을 맡길 테니까 투자 운영을 같이 좀 해서 수익을 나눠주세요라고 부탁할 정도로 굉장히 큰 회사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하게도 해시드라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유명한 회사예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엑스인피니티라든지 굉장히 굵직굵직한 글로벌 프로젝트를 성공시킨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해외 유니콘 스타트업, 기업가치 1조 원 이상 스타트업 4곳이나 초기에 투자로 들어갔던 걸로 저도 알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이 대표 관련해서 또 간단히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은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어서 하나 가지고 왔거든요. 굉장히 이제 똑똑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항공대까지 나오신 걸로 알고 있고 원래 이제 AI 쪽이라든지 빅데이터 뭐 이쪽으로 좀 전문가이신 걸로 대략적으로는 알고 있는데요. 이분의 이제 어, 전자지갑 그 주소라고 하죠. 전자지갑 주소가 좀 공개가 된 적이 있었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루나라는 코인이 엄청 많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가치가 거의 4조까지 올라갔었다가 지금은 조금 더 변동성이 있긴 하겠지만 그 이슈가 있던 이유로 우리 그 패깅 달러하고 1,000원, 1,300원의 그 가치가 깨진 1코인이 그 1달러의 그 가치가 깨진 그 이슈를 바탕으로 해서 루나 코인이 어떻게 보면 엄청 떨어지는 그런 이슈가 있었죠. 휴지 조각이 되는 그런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은 뭐 70억 원대까지 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의 휴지 조각이 된 거나 다름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근데 그 이슈가 있기 그렇게 그 패깅이 깨진 어떻게 보면 그 어떤 엄청난 하락을 경험하기 바로 한 3일 전쯤에 슈카월드에서 이런 어떻게 보면은 어 그 스테이블 코인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1코인이 1달러랑 동일하게 그 가치를 맞추는 그거에 대해서 좀 이슈 저격을 하는 영상을 찍었었어요. 이게 찍힌 3일 후에 그 스테이블 코인 루나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깨지는 이슈가 있었죠. 그래서 좀 뭐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한 가지 있다는 거를 좀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해시드라는 회사는 굉장히 큰 회사고 이런 회사가 2024년 투자 인사이트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 그 유튜브 그 글에 제가 링크를 달아둘게요. 한번 읽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여기서 바라보는 유망 분야를 제가 좀 일부분만 발췌해서 가지고 왔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다 제일 처음 나오는 게 오디널스와 BRC20을 통해 재조명되는 비트코인 생태계.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찍었었던 비트코인 생태계 관련해서 이번 장에서는 굉장히 성장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걸 좀 동일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뤄내지 못했던 지난 장에서 이뤄내지 못했던 비트코인의 혁신 자체가 이번에 한번 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것을 좀 보여주는 내용을 어, 보여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블록체인 게임 기반의 경제 활동 및 자본시장 확산. 아무래도 이제 엑스 인피니트라든지 이렇게 유명한 게임을 통해서 급성장하는 그런 성장 그래프를 그렸기 때문에 P2E라든지 블록체인 게임 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약간 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뒤에서 한번 같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토큰 증권 발행 STO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모르시는 분들이 꽤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도 뒤에 가서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공유를 드리고요. 일단은 해시드에서는 어, 토큰 증권 발행이라든지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블록체인 게임 뭐 P2E를 포함해서 그리고 오디널스와 BRC20 그렇게 되는 거고 탈중앙화 금융 관련해서 이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두 개는 약간 좀 유사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긴 한데 일단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과 블록체인의 융합, AI 쪽 관련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같이 섞는 거를 말하는 거죠. AI와. 예. 그 다음에 이제 레이어 2의 진화, 그리고 레이어 3까지 같이 이제 바라보는 걸로 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레이어 1, 2, 3에 대해서는 개념 자체가 어느 정도 좀 이해를 되셨다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이해가 안 되신 분은 제가 이 영상 중간에 링크를 넣는 거를 한번 보시고 더 이해도를 깊게 가져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크립토 유로 달러 관련해서는 이제 스테이블 코인 관련돼서 또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지금은 거의 달러 USDT로만 거의 성공하고 있고 뭐 USDC라든지 뭐 바이낸스에서 만든 스테이블 코인 정도로만 지금 활용이 되고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각국의 스테이블 코인들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고 모델 쪽도 이제 이야기가 좀 나오는데요. 이런 거 관련해서도 제 생각에는 AI와 또 굉장히 연관된 가능성이 클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이제 살펴보면서 같이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 대해서 좀 간단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총 7가지를 이제 뽑아봤어요. 7가지를 뽑아봤고, 어, 이 7가지만 제대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2024년 관련된 투자 전략을 굉장히 세우기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성장 곡선, 그리고 내가 투자를 했을 때 수익성을 확실히 담보받을 수 있는 또는 리스크를 굉장히 해칭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차후에 이제 언제 내가 매도를 해야 되는 시점 관련해서는 또 다음번에 한번 다뤄보는 걸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투자를 어떤 프레임을 가지고 이 시장을 바라보느냐, 그거를 이번 영상에서 좀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제가 다음에 찍을 언제 그러면 이 시장이 끝날 것이냐, 그 전에 내가 언제 엑시트를 해야 되냐, 언제 매각을 다 해서 정리를 해야 되냐는 뭐 다음번에 한번 또 영상 따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7개 중에 첫 번째로 저는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성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 발생되는 파생되는 레이어 2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에 파생되는 여러 가지 기능 구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게 어떻게 보면 대표적으로 지금 굉장히 핫한 BRC20이라고 그런 프로토콜이 만들어진 것까지 우리는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것도 좀 이해를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기존의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한 그 금덩어리와 같은 가치만 있었지 이거를 활용하기는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어, 그래서 이제 지난 장에서 이더리움이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하면서 굉장히 성장을 하게 됐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이 비트코인도 최근에 개발된 뭐 BRC20이라든지 아니면 레이어 2 프로젝트, 스택스라든지 이런 것들에 어떻게 보면 애드온, 기능 업그레이드를 시켜준다는 관점으로 볼 수가 있죠. 이게 같이 붙어버리면은 뭐 컴퓨터로까지 기능이 업그레이드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2세대, 3세대, 4세대 레이어 1 블록체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죠. 근데 이제 이 비트코인 자체가 이 시장을 굉장히 크게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만 제대로 구현이 된다고 하면은 충분히 시장을 완전 압살할 수 있는 굉장한 파급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이제 관련해서 동시에 이제 궤를 같이 할 수 있는 게 ETF 승인 관련해서는 또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ETF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일반 주식 시장에서도 어, 코인에 투자하는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다. 정도로만 그냥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로 예를 든다고 하셨을 때 뭐 키움닷컴이라든지 아니면 뭐 상품증권이라는 그런 앱을 켜서 딱 보면은 비트코인 투자 뭐 조합 1호 이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안에 보면은 우리 조합은 비트코인을 투자합니다. 라고 써져 있어서 거기에 내가 어, 삼성증권이라든지 키움닷컴에서 그걸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일반 주식 시장에서도 코인을 사는 거, 비트코인을 사는 거나 다름없는 관점으로 이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각국에 다 있긴 하겠지만 굉장히 기존의 보수적인 영역에서는 많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 이 쉽게 쉽게 비트코인을 투자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전자지갑을 만들지도 않고 그리고 뭐 위험성이라든지 이런 취약성을 피하면서까지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더 시장이 커지고 이런 ETF, 비트코인 ETF를 만든 곳에서는 당연히 비트코인을 매수를 해야 될 수밖에 없으니까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비트코인의 가격을 끌어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레이어 원 프로젝트입니다. 최근에 지금 솔라나가 어마어마하게 치솟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슷한 맥락으로 저는 이제 보이거든요. 솔라나가 굉장히 성장하고 있다. 이더리움 킬러라는 슬로건을 걸고 굉장히 성장을 하고 있는데 이건 방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레이어 원 프로젝트의 실용적인 측면을 강화하는 관점에서 좀 바라볼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뭐 레이어 2의 여러 가지 어플리케이션을 프로젝트를 이제 덧붙임으로써 업그레이드돼서 이더리움을 뛰어넘는 그런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 어, 프로젝트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와 비슷한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신규 시장에 이제 진입하는 거죠. 솔라나가 어,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이더리움의 문제점, 뭐 트랜잭션 속도라든지 아니면 트랜잭션 피, 수수료라든지 거래 수수료랑 거래 속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더리움보다 훨씬 더 개선이 돼서 이제 나왔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은 이제 해결을 하는 여러 가지 생태계들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뭐 지금 뭐 AI 컴퓨터 이렇게 제가 사진을 넣어봤는데 어, 이런 식으로 지금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엔 레이어 원, 그 비트코인에서 제가 이제 말씀드렸던 게 이제 레이어 원 프로젝트들의 어떻게 보면은 자웅을 겨루는 한 번의 시즌이 이번 시즌이 아닐까라는 것을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과거에 굉장한 어, 힘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래도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있었던 비트코인이라는 왕자가 굉장히 힘을 얻는 힘이 있는 신하들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팀이 이제 꾸려지는 거고 기존의 이더리움도 열심히 하면서 신진 세력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이제는 약간 뒤로 물러나온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완전 신진 세력들이 솔라나라든지 뭐 세이라든지 플레온이라든지 뭐 에이다라든지 이런 데들이 다시 한번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좀 보여줘서 레이어 원 프로젝트들의 어떻게 보면은 전쟁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이슈가 있다. 이더리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굉장히 성장을 하긴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굉장히 많이 발달하고 크게 문제없게 잘 성장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도 이제 바라보면서 이거 어떤 게 더 시장이 좋을 것인가를 좀 바라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세 번째는 이제 P2E 게임 산업입니다. 저는 일단 P2E 관련해서는 아직은 조금 더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좀 더 성공적인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어, 지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어요. 왜냐면은 지금까지 P2E 프로젝트가 제대로 된 성공, 그리고 지속 가능하게 쭉 유지되는 그런 프로젝트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것들은 없거든요. 어, 근데도 불구하고 P2E가 계속 이렇게 좀 이야기가 나오는 게 아무래도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그 마성 같은 매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닐까. 그리고 우리가 실제로 게임 하나만 잘 개발을 하면은 물론 게임 개발하는데 굉장히 힘들긴 합니다만 스마일 게이트라든지 NC소프트라든지 넥슨과 같이 엄청나게 글로벌한 회사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가능성들을 많이 봐서 이제 VC들이라든지 뭐 투자 회사에서는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번다는 것 자체가 다시 한번 돌이켜서 생각하면은 현실적으로 돈을 게임 통해서 많이 벌려고 하면 노가다를 해야 되는 뭐 레벨업이라든지 몬스터 잡는 거 관련해서 노가다를 해야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클 것 같아요. 우리 뭐 예전에 리니지 보면은 뭐 중국이나 베트남 이런 곳에서 작업장을 차려놓고 뭐 한다 뭐 이런 옛날부터 그런 기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나중에 게임을 통해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그런 식으로 좀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게 썩 지속 가능한 프로젝트가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웹 2.0 기존에 우리가 뭐 CD 게임을 하든 아니면 뭐 리니처럼 뭐 온라인 게임을 하든
이런 거 관련해서 지금 웹 3.0 여기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을 시킨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이게 기존에 우리가 개발했던 게임에서의 큰 차이점을 저는 솔직히 잘 느끼지 못하겠어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을 해서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탈중앙화. 어떻게 보면은 게임 그 회사 자체가 뭔가 큰 프로젝트에 대해서 좌지우지를 하지 못하게끔 하는 그런 측면이 좀 더 공정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강화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지금까지 나왔던 P2E 프로젝트들에 보면은 굉장히 집중화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책들을 그냥 훅훅 바꾸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게 실제로 P2E 프로젝트면은 수익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돼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확확 바꾸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좀 충격적이기도 했었어요. 어, 그래서 차라리 지금 어느 정도 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뭐 로블록스, 샌드박스, 뭐 디센트럴랜드, 뭐 로블록스는 굉장히 뭐 이미 많이 성장하긴 했지만 뭐 샌드박스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상황이고 디센트럴랜드라든지 메타버스 기반의 그런 데서 스스로 자기들이 또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유저들이 게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가 좀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뭐 샌드박스에서 나오는 뭐 게임을 만드는데 내가 뭐 보스 몹을 만들려고 하면은 또 일정의 또 수수료를 지불을 해야 된다든지 뭐 약간 이런 것들도 이슈가 좀 있어서 이런 것도 좀 자세히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P2E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투자를 하면은 약간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실패하는 프로젝트도 꽤 많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NFT 산업입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지난 장에서 굉장히 흥했기 때문에 이번 장에서도 NFT 관련해서 다시 한번 장이 시작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은 게 지난 장에서 NFT 투자로 좀 많이 재미를 봤었고, 그리고 이제 하락하는 것을 이제 바라보기도 했었는데요. 이거 관련해서는 펀더멘탈 관련해서 좀 살펴보는 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BAYC라고 어떻게 보면 이제 지난장에서 굉장히 유명했고 굉장히 핫했었고 어, 그런 그 NFT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그 BAYC 그 사진을 하나 넣는 걸 좀 깜빡했는데요. 보울드 에이프 야트 클럽이라고 해서 미국이라든지 뭐 인플루언서 굉장히 유명한 글로벌한 인플루언서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 NFT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뭐 스테판 커리라든지 굉장히 유명한 운동선수들도 이제 가지고 있었던 누구나 가지고 싶어 했었던 그런 NFT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비싼 시점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장이 좋았을 때는 뭐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한 개 NFT당 금액 자체가 거의 한 제일 비쌌을 때는 막 2, 3억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가장 그 레벨이 등급이 낮은 이 BAYC NFT 같은 경우에는. 근데 지금은 평균적으로 30이더리움이니까 지금 뭐 250 정도 하니까 한 6, 7천만 원 정도 된 것 같네요. 평균적으로. 그럼 거기서 좀 아래급 레벨의 아래급 등급의 NFT를 본다고 하면은 한 6천만 원까지, 5천만 원까지 이제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이 그래프가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지금 이제 하강하는 국면을 다시 이제 그리고 있는 건데 모르겠어요. 지금 이게 결국에는 이더리움 생태계 안에 있는 프로젝트거든요.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더리움인데 이번 장에서 만약에 이더리움이 다시 성장 견인력을 가져간다고 하면은 이런 BAYC라든지 기존의 우리 NFT 시장 자체가 이더리움 기반으로 굉장히 많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실제로 이번 장에서는 뭐 지금은 이제 솔라나가 굉장히 대두되고 있고 지금 비트코인 관련해서도 BRC20이 굉장히 떴던 게 비트코인으로 만들어진 NFT가 있다라는 걸로 이제 그 시초 그, 그 최초의 그 신호를 이제 알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에 NFT 시장 관련해서는 만약에 성장 모멘텀이 나온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기반의 NFT 또는 솔라나 기반의 NFT가 좀 메인이 되지 않을까. 이더리움 물론 이제 이더리움 자체가 가치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이 시장에서의 또 굳건한 위치를 잘 지킨다고 한다고 하면은 이더리움 기반의 NFT도 성장할 수 있겠지만 아무래도 저라고 한다고 하면은 비트코인 기반 또는 이제 레이오나 솔라나 기반의 NFT를
위주로 좀 투자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점도 좀 같이 제가 생각하는 관점을 좀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